안녕하세요. 코인노다 김영입니다. 조금 우울한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기사입니다. 투자 심리는 냉각됐지만 기술 지표는 강하다. 그래서 반등이 예고됐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부터 보죠. 현지 시간 3월 2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이더리움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든 가운데 여러 기술적 신호와 온체인 지표가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4월 이후 강시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내용을 저는 반박을 해야 되네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비트코인도 안 좋죠. 비트코인도 하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더 위축돼서 더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조사해보면 이더리움 가격 비율을 거래상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했을 때 0.2168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기록은 몰라도 되고요. 2020년 5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말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에요. 이더리움이 최저치가 됐네요. 이더리움이 장기 부진이 지속되는 와중에 비트코인마저 급락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세가 커져버린 거죠. 이더리움은 이날 1767달러까지 하락해서 지난 11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이더리움이 원래 거의 53% 하락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53% 위에서 하락했다 그러면요. 밑에서 53% 올랐다는 거하고 얘기가 다른 겁니다. 위에서 53% 떨어졌다. 이거 끔찍한 일이죠. 거기다가 일단 리플하고 비교해 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 뒤를 쫓는 게 솔라나, 뭐 BNB, 카르디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전번에도 한번 이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1개월 단위로 빨간 줄을 쳤고요. 검은 줄 단위가 100% 단위고 가운데가 50% 단위인데요. 뭐 볼 거 없죠. 리플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세죠. 뭐 요 근래는 조금 리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이 지금 고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말만 믿을까요? 이더리움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으나 지금 이 얘기를 5년간 떠들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몰락한다. 왜 그런 것을 듣기 싫다고 안 듣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ETH는 투자 자산에서 완전히 죽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네트워크로서의 유틸리티는 남아있죠. 수익성과 성장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호재가 ETF 승인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는 더 좋을 게 없어요. 이더리움은. 호재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아쉬운 게 말이죠. 만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제한돼서 가격을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대단했겠죠. 아마 비트코인이 설 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은 말이죠.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이더리움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ERC20이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토큰들을 찍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커진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프랜차이즈랑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 무역수로 얘기하면 한 문파죠. 그 생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엄청 커졌단 말이죠. 알트코인의 생태계가. 문파가 커진 거고 프랜차이즈가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파를 키우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이 지금 이제 경쟁력이 누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에 있습니까? 솔라나에 있습니까? 막말로 솔라나에 있잖아요. 그 증거로 요 근래 만들어지는 수많은 밈코인들, 트럼프 밈코인, 별별 밈코인들이 다 쏟아지죠. 바나나 밈코인도 있고, 이 밈코인이란 게 여러분들 웃겨 보이죠. 아무런 기술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 밈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기술력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데요. 밈코인이 어디서 지금 발행되고 있느냐면 이더리움에서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든 뭐든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솔라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지코인에서 나오고 솔라노에서 나오고 심지어 도지코인에도 솔라노에서 나왔죠.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더리움은 그저 그냥 투자 가치만 높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놓고 투자 가치 높였으면 좋았어요. 근데 올릴 때마다 그냥 수억 개씩 발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투자 가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지들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반드시 몰락의 길을 간다고 5년 전부터 얘기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은 그 반발도 샀지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면 투자 가치가 있으면 발행량을 늘려가지고 자기네가 먹어버리면 누가 그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많이 부진해요. 거기서 나온 토큰들이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상폐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플랫폼에서 막 찍어냈다는 이 토큰을 가치도 안 따지고 돈만 주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 무너진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이더리움 ETF가 작년에 됐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이더리움의 한계를 규정지어 버렸어요. 이제 ETF보다 더 좋은 소재는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미국 연방의 비축재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그냥 명색으로 그 이더리움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구색으로 좀 맞춰주자 요 정도의 얘기입니다. 비축자산에 비트코인처럼 뭐 비축자산 해가지고 뭐 크게 뭘 보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양자 컴퓨터 실용화되면 진짜 치명타를 제일 먼저 받을 생태계가 이더리움 생태계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